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지난주 9종목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미준 포트폴리오에 제가 만든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반면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주에 정리한 9개 종목과 새롭게 추가 매수한 9개 종목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똑같은 성장주, 테크주 아니냐, 무엇이 차이점이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9개 종목, 그리고 새롭게 추가 매수한 9개 종목의 차이점을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 9개, 그리고 이 9개 종목을 대신해서 추가 매수한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제가 그랩을 팔고 그 돈으로 산 종목은 애쉬였고요. 자, C 리미티드를 포기하고 쇼피파이에 그 투자 자금을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니오죠. 니오에 들어갔던 자금을 테슬라로 옮겼고요. 자, 레모네이드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은 업스타트로, 인바이트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은 크리스퍼로, EV고에 들어갔던 돈은 차지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자, 파이버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은 줌으로 갔고요. 로블록스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iPath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뭐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9개 종목,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9개 종목이 펀더멘탈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해고당한 9개의 종목, 그리고 새롭게 추가 매수에 들어갔던 9개 종목의 펀더멘탈을 찾아보는 수치적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시킹 알파에 이동을 했습니다. 시킹 알파에 제가 미리 들어가서요, 이번에 포트에서 제외된 9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는 이번에 추가 매수한 9종목을 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는 EV고, 파이버, 그랩, 레모네이드, 니오, 인바이테, UiPath, 로블록스, C 리미티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반면 앞에서 정리한 9개 종목에서 나온 투자 자금을요, 흡수하면서 조금 비중이 커진 9개 종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고요. 세 번째는 줌, 네 번째 차지 포인트, 크리스퍼, 업스타트, 테슬라, 쇼피파이, 애쉬, 이렇게 9개 종목의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레이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제외된 9종목의 레이팅, 첫 번째로 이제 SA 오토주 레이팅을 보면요, UiPath라든지 C 리미티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스코어를 받고 있습니다. UiPath는 4.42나 받고 있고요. 자, C 리미티드는 3.8, 니오가 3.58, 파이버는 3.57, 로블록스 3.5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봐도 좋은 종목이 몇 개 보입니다. C 리미티드 5점 만점에 4.46을 받고 있고요. 니오가 4.32, 그랩이 4.23, 로블록스 4.18, 그리고 UiPath 역시 4점이 넘는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점수를 이제 퀀투 레이팅으로 이동을 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퀀투 레이팅은 이제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로 그 주식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을 넘는 주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EV고 인바이트 정도가 지금 2.92, 2.54로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다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니오가 1.51, 로블록스가 1.43, C 리미티드가 1.3, 그랩이 1.17, 파이버 1.10, 레모네이드가 1.07,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지금 시킹 알파가 워닝을 던져주고 있는데, 로블록스라든지 니오 같은 종목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워닝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 추가로 매수한 9개의 종목의 레이팅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이제 SA 오토주 레이팅을 보면 5점 만점에 페이스북은 4.04, 업스타트가 3.8, 애쉬가 3.83, 크리스퍼 3.66,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2.8 이상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은 3.0
4.0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 점수는 더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65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도 4점을 넘어가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퀀투 레이팅을 좀 볼까 하는데요. 퀀투 레이팅을 볼 때 반 정도는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긴 합니다. 업스타트 2.2, 그리고 애쉬가 1.78이고요. 차지포인트 1.53, 쇼피파이, 그리고 줌 같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퀀투 레이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보면 최근에 모멘텀 그리고 EPS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18개 종목, 그러니까 9개 그 제외된 종목,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9개의 레이팅을 살펴봤는데요. 레이팅만 봐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조금 차이점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에서 제외된 9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PE 레이쇼가 TTM으로 봤을 때 모두 다 NM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모두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 레이쇼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밸류에이션에 들어가서 PE 레이쇼의 TTM을 살펴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면 크리스퍼는 12배 정도 올라가 있고요. 페이스북이 13배, 줌이 21배, 쇼피파이 22배, 마이크로소프트 29배, 애쉬 34배, 업스타트 62배, 테슬라가 지금 156배고요. 차지 포인트만이 지금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지 포인트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대로 PE 레이쇼를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이 적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PE 레이쇼의 성장률을 가미하면서 성장률 대비 PE 레이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PEG 레이쇼라는 게 있잖아요. 자, PEG 레이쇼를 보면 상황이 더 좋아 보입니다. 쇼피파이는 0.03으로 갑자기 떨어지고요. 줌은 0.21, 테슬라 0.23, 페이스북이 0.37, 업스타트가 0.45, 마이크로소프트가 0.74까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G가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성장률에 비했을 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봤더니 두 그룹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성장률에서도 많은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1년간의 예상 성장률을 보면 매출이 니오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C리미티드는 60%가 넘는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랩이 53%, 레모네이드가 51, 인바이테 46, 파이버가 36, 로블록스 26%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EV고랑 UiPath는 아직 전망치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 이번에 제가 추가 매수한 종목들의 성장세를 한번 보면요. 역시 포워드로 봐야겠죠. 크리스퍼가 가장 좋습니다. 매출이 565%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업스타트도 좋죠. 101%, 100%가 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차지 포인트가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EV고를 포기하고 차지 포인트로 옮겨간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38%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7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테슬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49%, 쇼피파이 40, 줌이 25%고요. 애쉬가 24, 페이스북 21,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6.57%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까지 성장을 바라봤는데요. 이제 수익률에서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로포테빌리티로 가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에빗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빗 마진은 뭐냐면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으로 봐서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냥 순이익이 아니고요, 영업이익마저도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인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두 번째 그룹으로 옮겨가서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현저한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빗 마진, 즉 오퍼레이팅 마진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2%가 넘어가고요, 크리스퍼는 40.82, 페이스북이 39%, 줌이 27.5%, 애쉬가 21, 업스타트 17%, 테슬라가 12, 쇼피파이가 8.25고요. 단 한 종목 차지 포인트만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보시면 리턴 온 에퀴티 ROE가 나오는데요. 앞에 종목 그 9개 제가 매도해버린 종목 같은 경우는 ROE 역시도 다 마이너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우선 제가 이번에 추가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요, ROE가 대부분 다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애쉬가 72%,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쇼피파이 33.25, 페이스북이 31, 줌이 28이고요. 업스타트가 24, 테슬라가 20.4, 크리스퍼 18, 마지막으로 차지 포인트만 지금 마이너스 47인데 차지 포인트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활용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룹 1과 그룹 2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률이 나쁜데도 투자 자금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프로피터빌리티에서 가장 위에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이 있습니다. 총이익률이죠. 총이익률 같은 경우 과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2% 정도의 총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영업 비용 쪽을 조금 줄이면,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세일즈 비용, 마케팅 비용, 연구 개발비를 줄여 나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보시면 이제 레비뉴 그로스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은 38%였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7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도 아직 PE 레이쇼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PS 레이쇼를 봐야 되는데 사실 PS 레이쇼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요, PS 레이쇼가 16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6배 정도 부풀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요, PS 레이쇼가 10배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밸류에이션 문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V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 쪽도 그렇고 성장세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EV고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을 이번에 차지 포인트로 옮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9개나 되는 종목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들 종목 뒤에는요, 굉장히 견실한 기업들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기업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든지 파이버, C리미티드, 이런 종목들은요, 정말 매도하기가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성장주는 성장이 좀 둔화되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거기에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이더라도 만약에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볼 텐데,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성장 추세가 지난 12개월 동안은 170%, 170%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매출이 26%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파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57% 성장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이 성장세가 36%로 저하된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C리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C리미티드의 성장세는 127.5%였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60%밖에 매출이 성장을 못한다. 따라서 로블록스, 파이버, C리미티드 모두 굉장히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지만 문제는 지금 수익률이 아직까지 적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의 성장까지 둔화된다면 투자의 가치는 아무래도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는요, 어떤 그 종목의 주가가 급등할지 폭등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은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최근에 저의 포트폴리오에 만든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수록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조금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